테슬라가 결국은 100만 대 가까이를 고객들에게 인도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테슬라에 있어서 주식시장에 앞으로도 호재로 계속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테슬라가 굉장한 멀티플을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제가 항상 테슬라를 욕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역시나 또 업데이트가 잘못됐다고 난리를 한번 쳤으면은 업데이트에 대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좋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제가 지금 볼 일이 있어서 어디를 가고 있는데, 그나마 테슬라의 맵 업데이트가 되고 난 다음에 예전에 티맵으로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테슬라 맵이 티맵, 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움직인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이 나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저는 지금 집에서 베리어스 커스텀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장안동 쪽으로 가기 위해서 딱 치면은 내비게이션에서 길 안내 검색을 딱 하면은요, 보통 해외 수입차 브랜드들 보면은 되게 쓸만하지 않은 게 사실이었고, 테슬라조차도 티맵으로 맵 데이터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는, 티맵으로 업데이트가 된 지 꽤 됐죠. 몇 개월 됐죠. 반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는 좀 쓰기가 어려웠어요.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근데 티맵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진짜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쓸만한 수입차 내비게이션, 그것도 그냥 쓸만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티맵이랑 거의 똑같아졌어요. 다만 하나 아쉬운 거는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 보면 얘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고, 또 이렇게 고정이 되고, 저는 제일 좋아하는 이 북쪽 고정, 이 북쪽 고정에 대한 부분이 기본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저 버튼을 꼭 2번 정도 눌러줘야지 북쪽 고정이 된다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긴 하는데, 그것 빼고는 이런 식으로 맵에 대한 경로라든지 내가 지금 몇 퍼센트로 출발을 했고 몇 퍼센트로 도착을 했고 왕복을 하게 되면 배터리가 몇 퍼센트 정도가 남을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도 전부 다 인식을 해서 나름대로 테슬라의 가장 특화되어 있는 맵 데이터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친구가 전기차이니만큼 충전소에 대한 부분의 검색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테슬라 전용 내비게이션이다 보니까 일단 슈퍼차저 보면은 슈퍼차저가 여기저기 막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슈퍼차저로 가려고 하는데 몇 명의 사람들이 슈퍼차저를 쓰고 있고 내가 몇 분 후쯤에 대충 슈퍼차저를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기기마다 몇 분 남았습니다 라는 형식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얘를 딱 눌러보면요, 지금 2개가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총 5개의 스톨 중에 120kW급의 슈퍼차저 V2가 5개가 있고 2개의 스톨이 지금 가능하다라는 게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여기도 보면 2개, 여기는 5개, 이런 식으로 충전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잘 나타나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델 S나 모델 3나 모델 Y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다른 차량들보다 표 면적이 큰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기에도 굉장히 편하고요. 예전 MCU에서는 쓰지 못할 정도로 느렸지만 아톰칩, 그렇게 좋은 칩은 아니지만 MCU2로 바뀌면서는 꽤 쓸만해졌고 꽤 괜찮은 경로 안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모델 3에는 나오지 않지만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이 왼쪽 부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바뀌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아마 앞으로 나올 모델 S 플래드나 모델 X 플래드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에 있는 메인 디스플레이와 달리 디지털 클러스터가 기본적으로 있어서 테슬라에서 있어서는 길 찾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이 좋은 점이고, 그리고 예전에는 버튼들이, 내비게이션 버튼들이 조금 불편했었어요. 이렇게 눌러서 이런 거 버튼들이 다 오른쪽 끝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버튼들이 왼쪽으로 가까이 몸 쪽으로 붙어가지고 이제는 운전 중에도 편하게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로 변화된 점은 이번 업데이트에서 유일하게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려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몇 가지 안 좋은 점을 얘기는 하기는 하지만 또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이렇게 목소리가 편안하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테슬라에 대한 리뷰를 가끔씩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테슬라로 한번 타게 됐을 때 다른 차량을 구입하기가 참 애매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소프트웨어적 업데이트 혹은 버그, 문제점이 생긴다 하더라도 만약에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 팀에서 그 문제를 인지하고 직시하고 있다면 생각보다 이거를 사업소를 가지 않고 그냥 OTA로서 집안에서 편안하게 그냥 업데이트를 받아서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확실히 좋은 점이긴 좋은 점이에요. 분명히 그렇기는 한데 근데 사실 애초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애초에 너무 잘 만들어져서 OTA나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애초에 차량 완성도가 좋으면 사실 그럴 필요도 없죠. 좀 이게 질린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할 말이 좀 많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좋은 점이 될 수도 혹은 안 좋은 점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대세가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2021년 아닙니까? 게다가 이 차량이 지금 출범한 지가 만으로 4년이 넘었고 그리고 해외에서는 4년이 아니죠. 한 6, 7년 정도가 된 게 이 페이스리프트 버전이란 말이에요. 모델 S에. 그럼 이 모델 S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레거시 내연기관 자동차들을 만들던 회사들은 아직도 이렇게 OTA로 업데이트가 완벽하게 가능한 차량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이 정도의 큰 활용성이 높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그리고 그 안에서의 UI가 변화되는 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독보적으로 주식시장에서 테슬라가 굉장한 멀티플을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테슬라가 결국은 100만 대 가까이를 고객들에게 인도를 했어요. 2021년도 물론 애초에 계획했던 건 90만 대였어요. 그런데 93만 대 정도를 고객들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딜리버리를 완료했다는 거죠. 93만 대를. 그러다 보니까 저는 2022년도 금년에는 물론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반도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적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걸 테슬라에서 어느 정도 해칭을 하고 어느 정도로 잘 정리를 해가지고 테슬라를 보낼지 내보낼 수 있을런지는 금년은 잘 모르겠지만 더 많은 차량들을 내보내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기가 베를린도 올해 완성이 될 예정이고 기가 텍사스도 지금 한창 만들고 있는 중이고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특히 공장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게 완성이 되지 않아도 막 생산을 해서 차량을 내보낼 수 있다는 시스템 자체를 이렇게 구축해놨다는 거예요. 공장이 100% 완료가 되어야지만 완성된 차량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공정 중에도 차량을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테슬라에 있어서 주식시장에 앞으로도 호재로 계속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물론 저는 뭐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주식 전문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그냥 한번 판단을 해봤을 때 앞으로의 테슬라의 멀티플이 좀 더 적용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칭이 되지 않으면 해소되지 않으면 아마 오너분들도 섣불리 비싼 돈을 주고 앞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 차량들 그게 뭐 미약할지라도 혹은 매년 업데이트 되는 횟수가 많지 않을지라도 그 포텐셜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오너분들도 차량을 구입할까 말까에 대해서 향방을 가로지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테슬라가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세를 띠고 금년도 아마 꽤 갖고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차량들과는 달리 루시드의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답니다. 아무래도 루시드라는 기업 자체가 테슬라에서 떨어져 나와 새로운 태동을 맞고 다른 방향 쪽으로 R&D를 통해서 업력을 쌓고 그리고 이런 테슬라에 굉장히 비슷한 방향으로 사업 방향성을 잡는 거의 유일무이한 회사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 전기차 회사로서의 전망 가능성이 좀 보여지는 것이고요. 저는 뭐 계속 다른 차량들을 리뷰를 하고 레거시 자동차 브랜드에서 만든 전기 차량들도 리뷰를 하고 있지만 기계적 완성도와 가치는 정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 좋지만 이런 소프트웨어적 업데이트, 소프트웨어적 마감,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엄청난 에이다스의 기능에 대해서는 확실히 좋은 점수를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테슬라에서 서스펜션이나 차량의 완성도 같은 것들을 높이는 게 빠를 것인가, 아니면 기존 내연차 브랜드에서 테슬라의 ADAS를 표방해서 만드는 것이 더 빠를 것인가를 계속 이렇게 대결을 붙여보고 있지만, 진짜 그 간격이 서로 좁혀지지 않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노릇이에요. 보통은 그게 컴바인이 딱 돼가지고 그 두 개의 장점을 합쳐진 그런 차량 브랜드가 나오기 마련인데, 확실히 다른 제조사들보다는 자동차 브랜드 제조 쪽에서 이런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장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는 게 아무래도 쉽지 않은 모양이고 이게 빠르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으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의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테슬라를 고수하고는 있지만, 빨리 저도 내연기관 차량들, 기존의 레거시 내연기관 차량들을 만들던 곳에서도 이 정도의 ADAS 기능을 시내에서도 활용을 해서 편안한 주행을 즐길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전기차 테슬라에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022년 매우 즐겁게 한 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 아우, 방금 그 팬텀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깜짝 놀랐네.